안녕하십니까, 박사입니다.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실리는 챙기면서 국익도 지키는 호주의 외교는 배울 게 많습니다. 호주 총리 알바니즈는 7월 12일부터 18일까지 중국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그의 일정은 상하이, 베이징, 청두를 포함합니다. 올해 5월에 재선에 성공한 뒤 첫 중국 방문입니다. 그는 리오틴토, BHP 빌리턴, 포트스리버, 맥쿼리 은행 CEO 등 호주의 주요 재계 인사들을 대거 이끌고 중국을 방문했습니다. 이는 호주가 중국과의 경제, 무역 협력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알바니즈는 출국 전 기자회견에서 중국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호주의 일자리를 의미한다고 선언했습니다. 호주 수출의 4분의 1이 중국으로 향하고 있으며 이는 일본, 한국, 미국, 인도에 대한 총 수출액보다 많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최근 몇 년간의 대중국 정책을 돌아보면 호주는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미묘한 균형을 추구해왔습니다. 정치는 미국에, 경제는 중국에 의존하는 것인데 예상외로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안보와 가치관 측면에서 호주는 미국과의 동맹 유지를 고수하면서 미국 주도의 인도 태평양 전략과 어커스 체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제 무역 측면에서는 중국이 최대 교역국이라는 현실을 직면해 호주는 경제적 상호 보완성을 강조하고 양자 협력 증진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호주는 이러한 이중 전략이 국익 극대화를 고려하는 것에 기반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호주는 중국과의 관계 강화가 워싱턴의 불만을 야기할 것을 우려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알바니지의 대중국 정책은 주저하면서도 조금씩 전진하는 특징을 보이고 있습니다. 알바니지 총리는 시진핑과 만난 자리에서는 양국 간 협력의 긍정적인 부분들만 얘기했습니다. 중국은 호주의 철광과 농산물을 구매하는 큰 시장이며 양국 간 인적 교류의 공간이 매우 크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그러면서도 아주 노련하게 중국과 껄끄러운 부분들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중화권 매체들은 알바니즈 시진핑 회담을 두고 알바니즈 바이후의 사이선예 시진핑 샤오저 잉제라는 제목으로 보도했습니다. 알바니즈가 재물의 신과 만났고 시진핑은 알바니즈를 웃으며 맞았다고 표현했습니다. 시진핑은 구동 존의를 강조했고 알바니즈도 여기에 전적으로 동의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알바니즈 총리의 중국 방문 전날 호주 재무장관 찰머스의 발언입니다. 그는 중국이 호주의 경제 번영에 필수적이라고 운을 떼면서도 호주가 주요 기반시설과 국가 안보에 대한 외국인 투자 심사 정책을 완화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중국 기업 랜드브리지가 소유한 다윈항 임대권을 매각하도록 압력을 가할 것이라고 재차 강조한 것입니다. 알바니즈는 다윈항 문제는 시진핑과의 회담에서 거론하지 않고 재무장관에게 조용히 처리하라고 지시한 것입니다. 호주가 중국의 영향권에 넘어간다는 세간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알바니즈가 취한 정책 방향입니다. 알바니즈의 방문은 미중 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타이완 해협 상황이 여전히 민감한 시기에 이루어졌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엘브리지 콜비 미 국방부 부장관은 파이낸셜 타임즈와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타이완 해협 분쟁에서 호주와 일본에 대해 방위 공약을 명확히 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호주를 난처하게 하는 발언이었지만 캔버라는 슬기롭게 대처했습니다. 알바니즈는 타이완 해협의 현상 유지를 희망한다고 답변하면서 어떠한 분쟁에도 개입할 의사가 없음을 밝혔습니다. 타이완 유사시라는 가정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입장을 표명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이는 호주가 중국에 맞서는 데 있어 미국을 맹목적으로 따를 의사가 없다는 명확한 신호입니다. 미국이 타이완에 대해 전략적 모호성을 내세우면서 지키겠다는 공약을 하지 않는데 호주가 뭐라고 나서느냐는 것입니다. 팻 콘로이 국방산업부 장관도 호주는 가상적인 문제에 관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그는 전쟁에 개입할지 아니면 자국 영토가 군사 분쟁에 사용되도록 허용할지 여부는 전적으로 선출된 정부가 국가 주권이라는 최고 원칙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성명은 호주가 전략적 차원에서
더 큰 독립성을 추구한다는 것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미중 관계에 대한 호주의 더욱 신중하고 실용적인 태도를 반영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최근 찰머스 재무장관과 페니 웡 외무장관은 투자 검토, 전략적 포지셔닝, 동맹관계 측면에서 중국에 대한 명확한 방어적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특히 쿠알라룸푸르에서 열린 아세안 외교장관 회의에서 페니 웡은 호주의 표면적으로는 협력, 현실적으로는 예방 전략을 드러냈습니다. 그녀는 아세안 국가들에 대한 미국의 무역 압력을 직접적으로 비판하는 대신 소위 중국의 군사력 확장 위협을 말하면서 중국 해군의 서태평양 지역 훈련이 영내 세력 균형에 도전한다고 말했습니다. 호주는 아주 요령껏 잘하고 있습니다. 경제적 이익을 위해 중국과 교역을 확대하면서 미국의 전략적 필요에 부응하는 외교적 수사도 구사하고 있습니다. 알바니스 총리가 찰머스 재무장관, 페니 웡 외무장관과 역할을 분담해 미중에 대처하고 있습니다. 한편 호주에서는 서방 19개국군이 참여하는 탈리스만 세이버 연합훈련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미국이 아시아 태평양뿐 아니라 스웨덴 같은 나토 국가까지 죄다 끌어모아 중국 봉쇄를 목표로 하는 훈련입니다. 한국의 K1 전차, 미국의 하이마스, 타이푼 중거리 미사일 등이 동원됐습니다. 3만 5천 명을 모아 훈련을 벌이고 있는데 주로 호주 내륙과 근해에서 실시됩니다. 미국이 바람을 잡으니 하는 건데 사실상 집단 서방의 친목회와 비슷합니다. 다들 동상이몽이라 중국을 군사적으로 억제하는 의미는 떨어집니다. 중국은 이미 지난 2월과 3월 호주에 겁을 확 줬습니다. 중국의 구축함 함대가 호주 군해를 휘저으면서 실탄 사격 훈련도 벌였습니다. 중국은 공에서 하는 것이니 우리도 자유의 항해 훈련을 하는 것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중국 해군은 이미 제1도련과 제2도련을 돌파했습니다. 미국은 이를 저지할 능력이 사실상 없습니다. 중국 해군은 이미 서태평양을 압도하고 있습니다. 2020년부터 최근까지 제1, 제2도련을 돌파해 하와이까지 위협하고 있습니다. 2025년 7월에는 8.15 전자정찰함이 제3도련선에 하와이 근해에 출몰했습니다. 중국 해군은 거침이 없습니다. 그런데 최근 고든창은 놀라운 소리를 했습니다. 20년 넘게 중국 망한다고 기우제를 지내던 그가 이제는 현실을 인식하는 것 같습니다. 그는 7월 12일 폭스뉴스에 출연해 미중 충돌이 발생할 경우를 상정했습니다. 그는 일본 요코스카에 주둔하고 있는 미제 7함대 조지 워싱턴호 항공모함을 하와이 진주만으로 옮겨야 한다고 건의했습니다. 미중 충돌 발생 시 30분이면 주일 미군이 괴멸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입니다. 중국 네티즌들은 폭스뉴스를 공유한 러시아 매체 RT의 게시물을 보면서 중국 망한다던 고든창이 왜 저런 소리를 하는지 모르겠다고 조롱했습니다. 이번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